아이고, 예전 같지 않네. 운동 좀 해볼까 했는데 금세 숨이 차고 힘들어서 못하겠어. 헬스장 등록은 해놨는데 막상 가면 몇 분도 못하고 지쳐서 집에 와서는 꼼짝도 못하겠어. 젊을 때는 이런 적 없었는데 요즘엔 조금만 움직여도 온몸이 무거워서 눕고만 싶어. 이런 이야기 주변에서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럴 때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체념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잠깐만요. 정말 단순히 나이 때문일까요? 사실 이런 증상들은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체력 저하가 아니라 우리 몸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 채널 인생비책입니다. 오늘은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옆에 앉아 계신 분은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는 김진우 원장님이십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니어 여러분. 김진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위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할 때 유독 기운이 없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이게 정말 단순히 나이 때문인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진료를 하면서 이런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는데요. 대부분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실제로 검사해 보면 나이보다는 우리 몸이 음식을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동차에 기름은 충분히 넣었는데 엔진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물론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놀라운 해결책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운동할 때 기운을 내려고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걸 드시는데요. 사실 이것보다 훨씬 효과적인 식품이 있거든요. 정말요? 그게 뭔지 너무 궁금한데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의 운동 고민이 싹 해결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에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꼭 알려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유익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원장님, 운동할 때 기운이 없는 첫 번째 원인이 위장관 기능 약화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저희 어머니도 요즘 밥은 잘 먹는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을까 하시거든요. 혹시 이런 경우와 관련이 있을까요? 네,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밥만 잘 먹으면 기운이 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건데요. 사실 중요한 건 얼마나 먹느냐가 아니라 먹은 것을 우리 몸이 얼마나 잘 흡수하느냐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많이 드셔도 소화가 제대로 안 되고 흡수가 잘 안 되면 소용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은행에 돈을 100만 원 넣어놨는데 정작 ATM기가 고장나서 10만 원밖에 못 뽑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통장엔 돈이 있는데 쓸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아, 그런 의미군요.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떤 증상을 보이시나요? 이런 분들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일단 식사량은 괜찮은 편이에요. 나는 잘 먹는 데라고 하시죠. 그런데 막상 운동을 하려고 하면 금세 지치고 특히 운동 후에 회복이 정말 느려요. 보통 젊은 사람들은 운동하고 나서 좀 쉬면 다시 기운이 나는데 이런 분들은 운동하고 나면 하루 종일, 심하면 며칠 동안 몸이 무거우시다고 해요.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60대 김철수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김철수님은 은퇴하시고 나서 건강관리를 위해 헬스장을 등록하셨어요. 매일 닭가슴살도 챙겨 드시고 단백질 보충제까지 드시면서 정말 열심히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운동을 해도 근육은 안 늘고 오히려 운동하고 나면 기진맥진해서 집에 와서는 소파에서 일어날 기운도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도 효과가 없었다니 정말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랬어요. 검사를 해보니까 김철수님은 위산 분비량이 정상인의 절반도 안 됐고 소장에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능력도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드신 단백질의 절반 정도만 몸에서 쓸 수 있고 나머지는 그냥 밖으로 나가버리는 상황이었던 거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많이 드셔도 몸은 계속 영양이 부족한 상태였던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더 많이 먹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요, 많이 먹는 게 답이 아니에요. 오히려 소화하기 쉽고 빠르게 흡수될 수 있는 형태의 음식을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이 소화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보다는 생선이나 부드러운 콩류처럼 소화하기 쉬운 단백질을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특히 운동 후에는 손상된 근육을 빠르게 회복시키려면 단백질과 함께 탄수화물도 함께 드셔야 해요. 그래야 근육에 저장된 에너지도 빨리 보충되고 회복도 빨라지거든요. 두 번째 원인으로 기화작용이 약한 경우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좀 어려운 용어 같은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기화작용이라는 게 좀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이 음식을 실제 에너지로 바꿔서 쓰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차로 비유하면 첫 번째 경우는 기름통에 기름을 제대로 못 넣는 상황이었다면 두 번째는 기름은 충분한데 엔진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상황이에요. 우리 몸의 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작은 발전소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먹은 음식과 호흡으로 들어온 산소를 합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발전소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첫 번째 유형과는 다를 것 같은데요. 네, 확실히 다릅니다. 이런 분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마르지도 않고 오히려 살집이 좀 있어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식사량도 나쁘지 않고요. 그런데 늘 기운이 없다, 몸이 무겁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다는 말씀을 하세요. 주변 사람들이 보기엔 건강해 보이는데 본인은 정말 힘들어 하시는 거죠.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70대 박미경 할머니도 그런 경우였어요. 할머니는 키도 크고 체격도 좋으신 편이었는데 늘 기운이 없어서 죽겠다고 하시더라고요. 30분 정도 걷기 운동만 해도 아이고 못하겠다 하시면서 주저앉으시고 계단 한 층만 올라가도 한참 동안 숨을 헐떡이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는데 본인은 힘들어 하시니까 주변에서도 이해를 못 해주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더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만 힘든 건가? 내가 너무 약한 건가 하면서 자책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박미경 할머니도 그러셨어요. 검사를 해보니까 폐 기능 자체는 정상이었거든요. 그런데 혈액이 산소를 운반하는 능력이나 세포에서 그 산소를 실제 에너지로 바꾸는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재료는 충분히 있는데 그 재료로 실제 요리를 만드는 요리사가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유형과는 다른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런 분들은 폐의 기운을 보강해주고 우리 몸의 에너지 생산 공장인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켜주는 음식이 필요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첫 번째 유형의 소화 흡수 문제와 두 번째 유형의 에너지 생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정말 특별한 음식이 있어요. 정말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줄 수 있다니 정말 궁금한데요. 그게 바로 처음에 말씀하신 소고기보다 좋다는 그 음식인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꽁엿이에요. 꽝엿이요? 아, 제주도 특산품으로 유명한 그 꽝엿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꽝엿이 운동하는 시니어분들께 그렇게 좋은 음식이었나요? 네, 바로 그 꽁엿입니다. 혹시 오해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는 꽁엿을 파는 사람도 아니고 광고하는 것도 아니에요. 순전히 의학적인 관점에서 정말 효과가 뛰어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꽁엿은 제주도에서 예로부터 만들어 온 전통 보양식이에요. 말 그대로 꽁으로 만든 조청인데 만드는 과정이 정말 정성스러워요. 꽝으로 조청을 만든다니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먼저 깨끗하게 손질한 꽁을 물에 넣고 푹 끓여서 진한 육수를 만들어요. 그 육수에 찹쌀을 넣고 끓인 다음에 엿기름으로 발효를 시켜요. 그 다음에 꽁 살코기를 잘게 찢어서 넣고 오랫동안 졸이는 거죠. 이 과정이 무려 72시간이나 걸린다고 해요. 3일 동안 계속 정성을 들여서 만드는 거예요. 와, 3일이나 걸리다니.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과정을 거쳐서 만들었을까요?
제주도는 옛날에 땅이 척박해서 농사 짓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단백질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집집마다 꽁엿을 만들어서 어린아이들, 어르신들, 그리고 병을 앓고 난 후 회복하는 사람들의 보양식으로 먹였다고 해요. 그만큼 효과가 확실했다는 얘기죠. 그럼 꿩이 다른 고기들보다 정말 뛰어난 건가요? 요즘 많이 먹는 닭고기와 비교하면 어떤가요? 영양 성분을 비교해보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100g당 단백질 함량을 보면 꿩이 27.2g으로 1등이에요. 닭고기는 24g, 소고기는 19.3g이거든요. 꿩이 가장 높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지방 함량인데 꿩은 0.6g밖에 안 돼요. 닭고기는 1.4g, 소고기는 11.3g이니까 꿩이 압도적으로 낮죠. 단백질은 높고 지방은 낮다니 정말 이상적인 조합이네요. 맞아요. 지방이 많을수록 소화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꿩고기는 소화도 쉽고 흡수도 빨라요. 앞서 말씀드린 위장관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 특히 좋은 거죠. 게다가 꿩고기에는 근육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8가지 모두 골고루 들어있어요. 특히 근육 합성을 도와주는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피로 회복에 좋은 아스파르트산과 글루탐산도 많이 들어있어요. 정말 완벽한 단백질 식품이네요. 그럼 한의학적으로는 어떤 효능이 있나요? 한의학에서는 꿩이 우리 몸의 기운을 끌어올리는 보증익기 효능이 뛰어나다고 봅니다. 특히 간과 근육에 작용해서 근력을 기르는 데 도움을 주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미토콘드리아, 즉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을 활성화시키는 효과도 뛰어나요. 실제로 대학교 연구에서 꿩 육수 추출물이 세포의 에너지 생산 능력을 15% 정도 높여준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꿩엿은 어떻게 드시는 게 가장 좋을까요? 운동과 함께 꾸준히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특히 운동하고 나서 본격적인 식사 전에 한 스푼 정도를 물과 함께 드시면 돼요. 꿩엿의 장점이 꿩의 단백질과 엿의 탄수화물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어서 운동 후 근육 회복과 에너지 보충을 한 번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소화하기 쉬운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서 위장에도 부담이 없어요. 그럼 주의할 점도 있을까요? 네, 주의할 점이 있어요. 꿩은 성질이 뜨거운 음식이라서 열이 많은 체질의 분들이 오래 드시면 몸에 열이 쌓여서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당뇨가 있거나 혈당 조절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조청 성분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으니까 꼭 전문가와 상담하고 드셔야 해요. 원장님, 오늘 정말 귀한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주시고 시니어 여러분께 따뜻한 격려 말씀도 부탁드려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운동 고민 해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건강한 노년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올바른 지식과 꾸준한 실천이 필요하죠. 오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운동할 때 기운이 없으시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꼭 해야 할 5가지. 첫째, 소화 흡수가 쉬운 단백질을 선택하세요. 소고기, 돼지고기보다는 생선, 콩류, 그리고 특히 꽁엿처럼 빠르게 소화되는 단백질이 좋아요. 둘째, 운동 후 30분 이내에 영양을 보충하세요. 꽁엿처럼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동시에 드실 수 있는 음식이 근육 회복에 가장 효과적이에요. 셋째, 폐 기운을 보강하는 음식을 드세요. 꿩, 인삼, 황기 같은 식재료가 우리 몸의 에너지 생산 능력을 높여줘요. 넷째, 꾸준한 유산소 운동을 하세요. 걷기, 가벼운 조깅 같은 운동이 폐활량을 늘리고 세포의 산소 활용 능력을 높여줘요. 다섯째, 충분히 쉬세요. 운동 후 손상된 근육이 회복되려면 하루 7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과 적절한 휴식이 꼭 필요해요. 절대 하면 안 되는 5가지. 첫째, 운동 후에 아무것도 안 드시면 안 돼요. 근육 회복이 늦어지고 피로가 계속 쌓여요. 둘째, 소화하기 어려운 육류를 과도하게 드시지 마세요. 위장에 부담을 주고 오히려 영양 흡수를 방해해요. 셋째,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꽁엿을 함부로 드시면 안 돼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어요. 넷째,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피로감, 무기력함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고 방치하면 더 악화될 수 있어요. 다섯째, 무리한 고강도 운동은 피하세요. 자신의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독이 돼요. 여러분,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치 적금을 넣는 것처럼 매일 조금씩 좋은 습관을 쌓아가시면 나중에는 건강이라는 큰 자산을 갖게 되실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꽁역과 함께 올바른 식단, 그리고 꾸준한 운동으로 활기찬 노년을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먹는 것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요. 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시니어 여러분,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유익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릴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